그런데 갑자기 그날 초저녁에 한 남자와 우연히 마주친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남자는 지난 1년간 저에게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제가 안녕이라는 말을 걸었을 때도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야. 이 기분 좋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자, 오늘 할 거 뭐냐면은 요거 상상의 힘. 제목도 깔끔해. 책 표지도 겁나 깔끔해. 흰색의 그냥 상상의 힘이. 좋아. 네빌보다도 너무 사랑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해도 전달되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좋고 볼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고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걸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들고 왔습니다. 그 교정용 가지치기라는 내용을 거기에 대한 경험담을 읽어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이제 다시 재조명을 하는 거죠. 재조명.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좋은 일로 다시 바꿔서 기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사건이 바뀐다가 이제 교정용 가지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정된 행동에 흠뻑 빠져들 정도로 집중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별로 되게 어려운 게 없다고 해야 되나?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복잡한 건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 잠과 비슷한 상태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미 이루어진 상태 두 번째, 거기에 흠뻑 빠지는 거 세 번째, 흠뻑 빠지고 집중하는 거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만 잘하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경험담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예술가 친구는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고통, 분노, 해로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망각과 용서만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친구는 온 마음을 당해서 상상을 했고 감각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요일 하루 미술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가 그날의 기분을 망쳤습니다. 오후 수업을 하려고 교실에 들어서는데 과일레인이 청소를 한 후에 의자를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냥 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의자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의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제 오른쪽 발등을 찍었습니다. 그 즉시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되새겨 보았고 관리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날 관리인을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청소를 해놓은 것만 해도 아주 수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튕겨나가 내 발등을 찍은 것은 예기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발등을 내려다보니 상처도 없고 스타킹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 일을 잊었습니다. 그날 밤 3시간 정도 몰두해서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커피 한 잔을 만들어서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른발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한 발로 깡충깡충 뛰어서 의자에 앉은 후에 슬리퍼를 벗고 발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발등 전체가 통통 부은 데다가 쉬퍼렇게 멍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자를 발등에 떨어뜨릴 때 뼈에 금이 갔든지 아니면 삐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편이 낫겠어. 그래서 저는 진정을 하고 제 자신이 빛에 녹아드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에서는 안 돼! 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왜 안 돼?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야, 안 돼! 라는 말만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엔 포기하고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내가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잖아. 나는 겁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 하지만 주인은 너야. 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러자 답변이 들렸습니다. 침대로 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돌이켜봐. 이 말에 좋아. 그런데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발이 멀쩡하지 않으면 네가 책임져야 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침대 시트와 커버가 제 발에 닿지 않도록 정돈한 후에 저는 그날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아픈 발에 자꾸 신경이 쓰여서 천천히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초저녁에 한 남자와 우연히 마주친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남자는 지난 1년간 저에게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이젠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초저녁에 만난 그에게 제가 안녕이라는 말을 걸었을 때도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심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음을, 그 남자에 대해서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한 거죠. 생각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야. 이 기분 좋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래서 상상 속에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에서는 제가 그에게 안녕 이라고 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안녕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나의 오래된 벗 춘카 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두세 번 반복을 했고, 그러고 다음 사건으로 옮겨간 후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발과 콘서트 중에 어떤 것을 상상해볼까? 저는 다음날 콘서트에서 첫 무대를 앞두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용기와 성공이라는 선물을 마음속에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오늘 밤 전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상상력이 콘서트를 하자. 그게 조금 더 재밌을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약간의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제가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상상 속의 발은 온전히 나와서 움직여야겠지? 라고 간청을 하자 상상력은 물론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간청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콘서트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제 친구는 상상 속에서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상상의 작업을 하다가 너무 졸린 나머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슬리퍼를 신으려고 하는데 발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의자가 내리 찍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는 분홍빛 자국이 조그맣게 나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그런데 정말 생생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입었습니다. 탁자 위에 붓들이 물감이 묻은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정신으로 붓을 씻지도 않고 내버려뒀지? 기억나지 않아? 바로 발 때문이었어. 제가 경험한 것은 꿈이 아니라 아름다운 치유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교정의 기술로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남자에 대한 얘기나 콘서트에 대한 얘기도 덧붙여져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건 안 나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이유 없이, 되게 이유 없이 뭔가 사이가 안 좋거나 이유가 없이 그 사람이 우리를 서로 대화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럴 때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단순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면은 분명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쁘게. 그 생각이 크게 거기에 기인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을 바꾸면은 그 관계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죠? 그냥 저 친구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도 잘 생각을 해봤더니 그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고 지나갈 때 아이고 한심한 놈 이러면서 쳐다보고 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되게 좋게 못 느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유를 모를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뭔가 내가 불쾌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그래서 그랬던 게 있었고, 그리고 자 여기서 다리가 아팠어요. 그죠? 다리가 아팠는데, 자 상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내면아이랑 대화를 잘해요. 내면아이랑 대화를 하는데, 자 콘서트를 즐길 건데 콘서트를 즐기려면은 다리가 아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리 안 아프게 해줘. 그러니까 어차피 상상 속이기 때문에 다리가 안 아프게 됐어요. 바로. 그래서 그 다리가 멀쩡한 상태에서 상상을 막 즐기고 나니까 그렇게 퉁퉁 부었던 다리가 멀쩡해진 거죠. 눈을 뜨자. 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74페이지를 보면은, 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인생을 사는 방법은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느낌을 간직한 채 그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쫓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도망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뻔한 말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뻔한 말 같지만 계속 놓칩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아차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이 생겼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내 소망이 멀어지는 것 같아. 빨리 쫓아가야 돼. 아, 나 뒤처질 것 같아. 누가 가져갈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원하는 게 생겼을 때 그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미 나한테 있어. 나는 이미 그 상태에 있어. 내가 원하는 그 상태가 이미 됐어. 라고 거기에 머물면서 그게 나한테 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쫓아가지 말고. 내가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은 그게 도망갈 거야. 멀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나한테 주어질 거야. 이미 그게 나한테 왔어. 그런 마인드. 그게 없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게 이미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계속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늘 까먹죠. 늘 까먹고 계속해서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 돈을 더 벌고 싶어.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
아 내가 뭐 취업하고 싶어, 아 인정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하는 욕망을 쫓아가고 추구하죠. 결핍된 마음으로. 이미 있어. 그래서 그게 오게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오게끔. 그러니까 내가 벌을 잡으려고 하면은 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꽃향기를 내면은 벌이 따라오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지 온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동의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말,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현실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내면의 대화를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랑 일치를 시키고 통제를 한다면 다른 과정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차지하게 한다면은 다른 과정은 필요가 없다. 그거 어떻게든 주어질 거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필요가 없다. 자,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아래에 내면의 대화를 통제한다면 기적 같아 보이는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 같아 보이는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해서 저 포라클 방송이 제 성공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그날을 또 기대해야 봅니다.